네, 그럼 나흘 동안 여론조사를 보도한 허주희 기자와 함께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허주희 기자, 먼저 대선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대선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내년 선거는 대선이 지방선거보다 석 달 정도 먼저 치러집니다. 그만큼 대선 여파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대선에 주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희 MBC 강원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더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양강 구도인데 격차는 6.2%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그렇군요. 전통적으로 강원도 민심이 보수로 분류가 되는데 오차 범위 내 격차니까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별 대통령 후보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네, 도민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우세였습니다. 하지만 춘천과 원주, 강릉 시민만 따로 조사했더니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춘천시와 원주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된 반면 영동 권역의 중심 강릉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대선 후보 지지도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조사된 강원도민 정당 지지도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선 후보 지지도와의 상관관계가 있었나요? 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더 높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강릉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것처럼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춘천과 원주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높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3선 연임 제안으로 공석이 되는 강원도지사 한번 후보 살펴볼까요? 자천, 타천 거론되는 인물이 16명이나 됩니다. 적지 않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3위까지 상위권 후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가장 높고요. 또 권성동 의원, 김진태 전 의원과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최문순 지사의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 공산이 된 상태인데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 선대위에서 활동 중이고 또 현재 공직에 있는 후보도 있어서 아직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또 대선이라는 큰 변수도 또 후보들의 출마 여부는 물론이고요.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춘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춘천시장 출마 예상자도 13명에 달하는데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다른 변수는 없었나요? 네, 내년 춘천시장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13명의 인물 중에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상위 5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용, 이재수, 이광준, 육동환, 변지량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 없이 오차 범위 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진 부동층도 많은 상황인데요. 후보가 결정된 대선도 부동층 비율이 20%를 넘었고 특히 아직 정당별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도지사와 춘천시장 선거는 부동층이 30%를 넘었습니다. 대선은 2달, 지방선거는 5달 이상 남아있어서 민심이 바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선거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호주희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